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멋진 교수님을 저희가 모셔왔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은 서울 백병원의 혈관외과 오행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환자분들을 꼼꼼히 잘 봐주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제가 멀리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교수님은 주로 이제 혈관외과를 진료를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외과 중에서 혈관외과는 어떤 과인가요? 흉부외과하고 조금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실 것 같아요. 예. 혈관외과는 대동맥의 일부, 그러니까 횡격막 아래에 있는 대동맥의 일부부터 해서 팔다리, 네. 그리고 목에 있는 혈관들을 보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왜 이 과를 전공하시게 되신 거예요? 항상 뭐 듣는 질문인데요. 네. 저희 스승님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외과가 싫어서. 아, 진짜요? 보통 이렇게 외과라고 하면은 이렇게 배를 열고 혹은 배를 안 열더라도 장을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수술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혈관외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혈관 자체가 좀 사람들이 무섭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상당히 깔끔하고 뭐 잘 한다면 결과도 좋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정하신 주제가 바로 혈관 접근인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혈관 찾기 어려운 환자분들의 고민을 오늘 해결해드리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선생님 혹시 유튜브 방송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방송을 해본 적은 없고 네. 제가 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온 적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해주신 건 아니고요. 예, 직접 유튜브 라이브로 켜는 건 처음입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 긴장하신 거 아니시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은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혈관외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많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주시죠,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혈관 접근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예, 상당히 의사 선생님들, 일반 의사 선생님들도 이 단어 뭐지? 이 단어 뭐지? 하고 잘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조금 대두된 단어고요. 그리고 이 학문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국산화라고 하나요? 이렇게 단어 자체가 한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이렇게 좀 바꾸려고 했지만 뭔가 어색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영어를 제가 사용을 하고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 나오는 어떤 뭐 업체들하고 서로 뭐 이해관계는 없고요. 자, 주사 무섭습니다. 뭐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도 무섭고 할머니도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섭죠. 선생님은 주사 잘 맞으세요? 저는 안 아픈 척하고 맞긴 하는데요. 제가 네. 옛날에 찔렀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아팠겠구나 이러고 참습니다. 그쵸, 맞아요. 저도 네, 무서워합니다. 네, 주사는 다 무서워요. 다 무섭고 주사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죠. 피하 주사, 근육 주사, 정맥 주사 이렇게 있는데요. 피하 주사는 우리가 보통 아주 얇은 바늘로 인슐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놓을 때 이렇게 주게 되겠고요. 네. 근육 주사는 보통 서서히 이렇게 흡수돼야 되는 우리 뭐 주사 같은 것들, 병원 가면 이렇게 쉽게 맞을 수 있는 엉덩이 주사들 이런 것들, 혹은 예방 접종들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정맥 주사라고 하죠. 혈관에 직접 놓게 되는 주사. 아픕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이 정맥 주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프죠.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병원에서 이렇게 정맥 주사는 보통 저희가 수액을 공급한다든지 혹은 저기 잡아놓은 그 관을 통해서 주사를 준다든지 네. 혹은 그때그때 체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런 관들을 조그만 저 카테터들을 꽂아두면 그냥 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계속 꽂아둔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뭐 이것들이 아주 얇기 때문에 체열에는 부적절하고, 그리고 꽂더라도 감염 위험에 때문에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런 찌르는 일, 찌름 당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입원 기간 동안 계속 반복돼요. 아프고 두렵고.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두려워서 병원에 입원하기 힘들다. 병원 오는 것도 무섭다. 그러니까 병원 오시기 꺼려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네. 예, 큰 짐이 되죠, 환자분들에게. 맞아요. 네. 저도 옛날에 병원에서 일했을 때 네, 맨날 네. 환자분들이 하시던 말이 또 찔러요? 아, 오늘도 해야 되나요? 맞아요. 네. 환자분들 맨날 물어보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을 수 있어요, 저한테. 입원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반복되는 고통 없이, 그리고 체열도 하고, 주사도 맞고, 수액도 맞을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제가 해결해 드려야겠죠. 네. 일단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대답하기 전에 혈관 접근이라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단어 자체도 낯선데요. 뭐 접근이라고 얘기하면 어디 근처에 가고 어디 뭐 도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시면은 혈관이 보통은 피부 속에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 자체는 아주 깨끗해야 돼요. 균도 만나면 안 되고 아주 청정한 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속에 항상 들어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보는 표피혈관, 표피정맥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기 안에 심부정맥은 뼈 근처에까지 있거든요. 깊숙이 들어가 있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런 데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혈관 접근은 이런 안과 밖, 바깥이도 바깥과 몸 안을 통과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혈관에 이런 보관, 카테타죠,를 삽입해 주는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원활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아주 몸 깊은 곳에 있는 굵은 혈관에도 접근할 수 있고, 뭐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목에 이렇게 맞는 이런 주사들도 이런 뭐 혈관 접근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때 이용되는 카테터들인데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굵은 카테터들은 투석할 때 저희가 쓰는 것들입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예. 이걸로 한번. 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아이고. 자, 네. 여기 있는 이것들은 저희가 좀 굵어요. 아주 굵기 때문에 혈액 투석할 때 사용하는 그런 카테터들입니다. 혈액 투석도 저희 혈관 접근의 영역에 포함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오나미 153 볼펜의 볼펜심보다 얇은 카테터들. 정말 얇네요. 네, 맞습니다. 뭐 종류가 약간 있긴 한데요. 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했던 질문의 답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입원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수개월간 사용 가능하고, 뭐 수개월 동안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예. 그쵸. 근데 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분들 써도 돼요. 제가 네. 뭐 저희 환자들 많이 쓰시는 분은 6개월 이상 쓰시는 분도 봤거든요. 진짜요? 예, 외국 보고에는 더 오래 쓰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고통 없이. 근데 삽입할 때는 따끔따끔해요. 예,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엔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체열도 하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사도 맞고 가능하고요. 수액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요. 거의 뭐 만능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가 정말 원하던 그 주사. 맞습니다. 자, 이거 PICC라는 건데요. 이거 제가 영어 단어로 했는데 이걸 풀어보면요. 영어로 하면 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풀어보면 말초, 그러니까 팔다리에 있는 네. 팔다리에 삽입되는 중심 정맥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상당히 어렵죠. 대략 병원 사람들은 PICC 혹은 PIC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뭐 요즘 저한테 오시는 다른 분들도 혹은 환자나 보호자분도 PICC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초음파를 여기 상완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 안에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혈관 중에서 제가 원하는 혈관에다가 이 카테터죠. 볼펜심보다 얇은 카테터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네. 심장 위까지 위치시키는 겁니다. 하고 나면 이렇게 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구부리기도 쉽고요. 뭐 아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기 있어도 샤워도 가능한 거죠, 선생님? 그럼요. 요즘에는 이 부위에 특수하게 이 방수되는 테일이 있거든요. 네. 그걸 그렇게 덧붙인다던가 혹은 아래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예전에 팔토시라고 얘기하는 오, 거 맞아요. 아시죠? 있어요. 예, 두 부위가 고무줄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꽂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샤워도 할 수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에서는 아예 뭐 이런 광고를 그렇게 해요. 이 카테터를 가지고 수영을 해요, 환자가. 수영까지 네, 네, 네. 가능하다고요? 그럼요. 오. 그래서 그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체크체크님께서 픽 라인은 언제 만나요? 질문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그 질문 주신 상황에 픽 라인이 사용되는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빠르시네요. 자,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왜냐하면 교과서적으로도 뭐 근본적인 아주 큰 줄기들은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은 병원마다 다 달라요.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병원마다 세부적인 것들은 다 다른데 저희 병원에서는요. 일단 환자가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해서 이렇게 정맥으로 항생제를 맞는다거나 혹은 영양제를 투여받아야 되는 경우 네. 혹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심혈관계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입원하는데 보면 옆에서 이렇게 삑삑삑삑삑 소리 나고 이런 것들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들 그리고 당연히 체열도 많이 하겠죠. 그럼요. 그리고 헤파린 노모그램이라고요. 요거는 저희가 아주 정해진 시간마다 몇 시간마다 환자분 체열을 해야 돼요. 자지도 못해요. 그러면 계속 피를 맞아요. 뽑아야 돼요. 밤에도 가서 뽑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예, 잦은 체열을 하시거나 혹은 단기간으로 항암제 주입. 이 항암제 자체가 좀 표현이 그런데 혈관을 아주 파괴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손등이나 이런 팔목에 있는 작은 혈관들은 혈관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항암제를 주입한다던가 혹은 표피정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표피정맥에 이런 체열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통증을 저희가 경감시키려고 하는 호스피스 환자들 통증 없으려고 하는데 계속 찌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번 통증약을 이렇게 찔러서 드리면 그것도 또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 때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요. 이 환자분은 저한테 의뢰된 환자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손등에 이렇게 주사 꽂혔던 거. 그쵸. 다 이렇게 찌른 네. 자국들이죠. 가다 안 돼가지고 이제 저한테 했는데 이 와중에 환자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요. 너무 네. 힘드시죠. 자, 실제로는 제가 한번 저희 병원에서 제가 어제 제가 했던 환자분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일단 76세 여자시고요. 간암으로 항암 치료하려고 입원을 하셨는데요. 혈소판이라고 저희가 그 피를 응고시키는 그 피 속에 그 수치가 있습니다. 혈소판이 쭉 떨어져 가지고는 피가 멈추질 않아요, 잘. 그래서 저희 케모포트라고 하는 그 표피를 이렇게 한 3, 4치 정도 째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픽을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분 팔등에 이렇게 팔이죠. 이렇게 찔렸던 자국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위에다가 환자분 삽입을 이렇게 뽀빠이 그림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부분에다가 삽입을 제가 하는데요. 실제로 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제가 초음파로 환자 해당 부위를 확인하고요. 혈관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혈관들. 네. 그리고 바늘로 톡 하고 그 바늘을 천자한다고 하죠. 천자. 톡 하고 뚫게 되겠습니다. 저기를 마취를 하나요, 선생님? 그럼요. 그리고 아주 헤어 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와이어를 그 혈관 속에 넣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넣고요. 자, 그럼 일단 아픈 거 한 번 끝났어요. 그렇죠. 한번 푹 예. 찌르죠. 네, 맞습니다. 따끔해요. 자, 그 다음이고요. 자, 이젠 제가 이렇게 닦아놓고 등 뒤로 돌 거예요. 돌아서 이 환자분한테 이 카테터가 몇 센치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30cm, 35cm, 뭐 40cm 이렇게 해서 커팅을 등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길이가 얼마큼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 계산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한 1mm, 2mm 정도 칼집을 이렇게 살짝 냅니다. 왜냐하면 이 peel away she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넣고 그리고 피 나온 걸 막고 글로 해서 카테터를 다시 넣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이고 피가 좀 나와서 조금 그런데요. 피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쵸. 피가 네, 나와야 정상인 거죠. 맞습니다. peel away 이렇게 뗀다는 얘기죠. 네. peel away shes를 떼버렸어요. 그리고 카테터를 제가 지금 제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과정이고요. 이제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이게 보시기에 조금 무서워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매번 진짜 주사를 찌르고 그 아픈 거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정말 주사 사용을 오래 하셔야 된다면 이렇게 한번 찌르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선생님? 그럼요. 그쵸? 제가 제일 첫 번째 저희가 몽울 주사라고 표현하는데요. 국소 마취들을 해당 부위에 이렇게 놓는 경우 놓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파요. 그때 좀 뻐근하게 아픈 거 말고는 그 위에는 아플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제가 피를 좀 닦았어요. 예, 그리고 네. 여기 고정 장치입니다. 이 카테터가 이렇게 자주 움직이면은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특수하게 고정을 하고요. 요거는 오클루시브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특수한 드레싱이에요.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드레싱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술을 끝내게 되겠습니다. 예, 네. 이게 마지막이고요. 아주 예쁘게 잘 되었죠. 그리고 뭐 최근에 미드라인 카테타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PICC보다는 조금 사용하는 영역 자체가 좀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뭐 차이점은 이 카테터의 끝부분이 PICC는 심장 위까지 올라가는 반면에 네. 이것은 되게 겨드랑이 정도까지 머문다는 건데요. 뭐 종류는 많고 2020년도 초반에 이게 우리나라에 출시는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경하게 쓰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걸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히려 더 좋은 거는 그런 픽 라인이 더 좋은 건가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렇죠. 어차피 심장에 똑같아요. 예.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이고요. 환자분들한테는 픽 라인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멘트 해주시고 저희가 질의응답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단 병원에 오시면 한번 PICC 혹은 네. 이런 바스큘라 억세스, 혈관 접근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혈관외과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뭐 병원에서 누군가는 맡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나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를 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뭘 넣어주세요, 뭘 넣어주세요, 뭘 넣어주세요. 그래서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차소영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제 사촌 언니예요. 예. 오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까요, 교수님? 예, 예. 네. 체크님께서는 이제 산소 포화도 검사할 때 피 뽑는 게 동맥에서 뽑는 건가요? 질문 주셨어요. 동맥에서 뽑을 때도 있고요. 네. 저희가 정맥에서 뽑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산소 포화도 검사할 때 뽑는 것은 동맥에서 뽑습니다. 동맥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혜니님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유난히 간호사가 팔에 주사 놓을 때 이 혈관을 못 찾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그런 경우도 좀 많죠. 있잖아요. 못 찾는 이유는 참 이거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여기에 항상 응어리가 맺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맨날 찔러서 못 찾고 맞아요. 너무 예.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 다 그런 얘기 하는데 못 찾는 이유는 뭐 저는 좀 환자한테 조금 돌리기도 합니다. 혈관이 진짜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 예,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건 정말.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좀 살이 있으니까 네. 여기 팔에 있는 혈관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맞네요. 왜냐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깊숙이 안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예, 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주사를 엉덩이나 팔, 뭐 부위마다 효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질문을 주셨네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세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네. 만약에
그냥 근육 주사라면은 뭐 엉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맞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맥 주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위를 조금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심장 가까운 큰 혈관에다가 꼭 줘야 되는 약들이 있고요. 네. 그때도 이런 PICC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뭐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냥 말초라고 하죠. 거기다가 넣으면 되고요. 네. 약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놓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주사 부위를 맞습니다. 다르게 놓고 예. 있습니다. 핏줄이 얇거나 연약하면 안 좋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 이게 뭐 사람이 이렇게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이렇게 네. 찌르는 입장에서는 안 좋다는 거죠. 아, 찌르는 예, 입장에서요. 예, 하지만 왜냐면 건강상으로 문제는 없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강나영님께서는 혈액 검사한다고 피를 뽑았는데 혈관이 숨어 있다던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 혈관이 너무 피부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고 피부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안 그러면은 보인다. 예, 찾기가 더 어렵죠. 맞습니다. 예, 정확한데 맞습니다. 한 번에 찔러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네. 안유진님께서는 센트럴 라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나요? 해주셨어요. 아, 센트럴 라인이라고 하는 게 혈관 접근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모호한 단어인데요. 조금 깊숙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C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고전적으로 저희가 하던 C라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쇄골하 정맥이라든지 혹은 목에 있는 경정맥을 통해서 삽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카테터의 끝은 이 심장 위, PICC하고 똑같이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PICC, 센트럴 라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PICC를 넣으면 되는데요. 반대예요. 좀 더 PICC가 좀 더 널리 사용되고요. 네. 센트럴 라인은 C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응급인 경우. 아, 왜냐하면 응급 상황인 굵어요. 경우에는요. 굵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피를 급속도로 넣어준다든지 어떤 네. 수술 전에 뭔가 필요할 때라든지 뭐 수혈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거라서 최근에는 C라인 많이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픽라인 위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왼쪽 팔에다가 이제 픽라인을 썼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퇴원하고 다시 쓸 때 다시 왼쪽 팔에다 하나요? 아니면 오른쪽 팔에다 하나요? 왼쪽. 일단은 먼저 선호하는 팔은 오른쪽이 되고요. 그래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식사하시고 하면은 불편하실 수 근데 있으실 저희가 것 원하는 같은데. 그 카테터가 얇잖아요. 네. 관이 얇기 때문에 최대한 길이를 짧게 하는 게 막히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부터 심장까지 위치가 네. 오른쪽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가는 맞습니다. 스킬이요?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손 혈관이 더 커요. 예. 그래서 뭐 그리고 다시 만약에 꽂았다가 뽑았어요. 그리고 네. 다시 꽂는다고 할 때도 뭐 오른쪽 쓰면 됩니다. 다시 써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는 거에도 불편함이 없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왜냐하면 삽입 자체가 접히는 부위의 위쪽, 이쯤에 상하게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체크님께서는 픽라인을 얼마 만에 교체해야 하나요? 질문 주셨어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왜냐하면 저 부분은 교체라는 거는 웬만하면 하진 않고요. 보통 한 번 쓰고 계속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서는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도 감염 위험이 없겠죠? 없어요. 많이 낮아요.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라고 말하는 건 조금 그렇고 보통 한 2달 내에는 뽑게 되죠. 예. 네, 그것도 궁금해요, 교수님. 이제 입원하셨다가 이제 통원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 같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퇴원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저한테 오셔야 돼요. 오셔서 병원에. 그래서 드레싱을 아까 그 제 특수한 드레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일단 체인지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막히지 않는지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식염수를 주입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퇴원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하셔가지고 네, 네.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하고요. 라일락 하우스님께서는 이제 헌혈할 때도 혈관 찾기 힘들다고 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혈관을 못 찾아서 손등에서 피를 뽑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제 혈관을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현실 방법이 있죠. 때리는 거? 그거 말고요. 첫 번째로는 피하 지방을 더 얇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살을 빼야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맥을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유입되는 혈류가 많게 하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악력기라고 하죠. 이런 것들 혹은 우리 골프할 때 이 공 같은 거 이런 게 쥐고 이렇게 꼭꼭 쥐었다 놨다 오, 네, 그거 알아요. 네.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면 이 주위의 혈관이 커집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죠. 네, 한번 그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잘 이렇게 보이시는 편인가요? 잘 안 보여요. 아, 맞다. 아까 선생님. 가슴 아프네요. 네. 아이고, 저도. 체크님께서는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혈관이 약해서 병원에서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병원에서 고생하신다는 표현을 봐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 같은데, 네. 이때는 꼭 혈관 접근을 아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말한 PICG라든지 아까 미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은 뭐 다른 목적에 또 맞는 그런 카테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때 맞게 탁탁탁탁 넣어주시면 좋죠. 만약에 그런 혈관외과가 없는 뭐 혹시 혈관 접근을 하시는 선생님이 없다면 뭐 케어포트라고 하는 아까 그 포트를 몸속에 심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포트요? 네. 그게 뭐예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따로 넣진 않았는데요. 네. 엄지손가락만한 동그란 기계가 아까 PICC 같이 쭉 연결이 돼 있어서요. 그걸 몸속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 자체를 바늘로 찌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을 그러면 사용해 보실 수 있군요. 선생님,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픽 라인을 넣었다가 이제 뺐어요. 그럼 네. 여기 구멍이 생길 거잖아요. 그 네. 구멍은 그냥 저절로 없어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예, 없어져요. 없어지고 제가 뭐 2번, 3번 넣으러 오시는 분들 흉터를 제가 확인해 보거든요. 네. 확인해 보면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점같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시간 지나면 거의 뭐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되겠네요. 흉터가 생기진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읒 이응 비읍님께서 다른 병원에 입퇴원을 자주 하는데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을 찾아뵈서 픽 라인을 잡고 다른 병원에 가도 되나요? 네, 많이 하러 오세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으세요? 네, 요양병원 같은 데서도 오시고요. 네. 그것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위험한 시술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많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직접 이제 외과 선생님이 상주해서 해주시진 않는 건가요? 뭐 꼭 혈관외과 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외 다른 과 선생님들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병원에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또 픽 라인 장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비는 특별하게 없어요. 초음파인데요. 다만 그 초음파를 잘 활용을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천자를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만에 톡 하고 찔러야지 이걸 2번, 3번 찌르면 그 주위로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오래 쓸 수가 없어요. 픽 라인 잡는데도 경험이 필요한 거네요, 선생님. 그러면. 그렇죠. 네. 그 성진호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왜 손등 위에 힘줄이 보이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나이가 들면은 이 표피 지방이 이렇게 얇아져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이랑 똑같이 있는데 지방이 얇아져서 더 잘 보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그게 제일 크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땡땡 가든님께서는 교수님 손발이 뜨겁고 손등에 혈관이 부풀어 있다가 다시 손발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안 보입니다. 반복되는 이 현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발이 뜨겁고 손등에 혈관이 부풀어 있다가 차오르는 약간 조금 쉽게 보면 쉬운 거고요. 어렵게 보면 어려운 건데요. 대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갑자기 추운 곳에 나가면은
이 사람 몸이 체온을 안 뺏기기 위해서 이 혈관 자체를 움츠러뜨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당연히 혈관이 이 지름이 줄어드니까 잘 안 보이게 됐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내 몸을 식혀야 되니까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요. 네. 네, 그래서 부풀어 보이는 거고요. 약간 그 차이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렵게 다가가면요, 선생님. 조금 복잡하게 네. 관점을 보신다면요. 손발이 뜨겁다는 건 조금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손발이 상당히 차갑고 네. 조금이라도 차가운 곳, 그러니까 추운 곳에 가면은 혈관이 확 줄어들어 가지고 피가 안 가서 손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셔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그런 경우에는 분들은 따로 검사를 받으셔야죠. 뭐 추가적인 다른 증상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떤 분은 색깔이 변하기도 해요. 손가락에. 손 색깔이요. 예. 어떻게 변해요? 진짜 창백해진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진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혜니님께서는 이제 갑자기 뒤통수가 짜릿하다가 멍하다가 좀 그러시는데 20대 여성분이고 흡연이랑 음주는 안 하신대요. 무서운데 이제 급성 뇌출혈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급성 뇌출혈은 아닐 것 같아요. 급성 뇌출혈 있으시면 여기다가 글 못 적으실 거예요. 맞아요. 지금 벌써 이렇게 병원에. 그렇죠. 뭐 간혹가다 그런 분들, 뭐 제 전공은 살짝 좀 비껴나지만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술 많이 드시는 중년 남자분들 혹은 노년의 할아버지들 보면은 술 드시고 정신 잃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시면서 머리에 출혈이 아급성이라 그러죠. 급성은 아니고 그냥 쌓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신경과 선생님이나 신경외과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급성 뇌출혈은 아닙니다.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서울백병원 오행진 교수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혈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오늘 교수님, 저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네요. 저도 깜짝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너무 네. 아름다우셔가지고. 에이, 선생님. 네. 가든님께서 아까 손발이 차갑다고 질문을 주신 분이신데, 어느 과에 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혈관외과 오시면 되죠. 혈관내과요? 네. 보실 적에, 제가 다른 과를 비하거나 이런 의도는 아닌데요. 네. 혈관외과가 잘 없어요. 잘 없고, 저희들끼리는 저희 귀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관외과 있는 병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과에 있는 혈관외과. 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픽 라인은 언제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외국에 나온 지는 이미 10년 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들어서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 주셨나요? 솔직히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요. 네. 그냥 제 자랑 같아요, 그런데. 자랑 많이 해주세요. 제 주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표현에, 좀 천천히 하세요. 그냥 던지면 들어가네. 진짜요? 그냥 안 보고도 쑥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 좀 빨리 하죠.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라인 잡고 이렇게 초음파 보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픽 라인 해주신 분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 혹시 계세요? 정말 막 좋아하셨던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막 들여가셨다가. 네. 제가 환자분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요. 네. 입원하시면 저만 찾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아무개 선생 좀 연락 좀 해줘. 진짜요? 일단.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쁘실 것 같아요. 예. 좋죠. 그러니까요. 뿌듯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혈관외과 일이라는 게, 영역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혈관 접근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대동맥도 시술을 할 때도 있고요.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데, 이게 혈관 접근이라는 부분이 아주
의사들이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않았던. 부분이라서 간호사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딱 간호사들이 될 때까지 주사 놓고 찌르니까.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많이 알아주시더라고. 저희 병원 입원하신 분들은 와가지고 처음부터 먼저 하고 피 뽑으시라고 막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픽 라인을 쓰면은 너무 편해하시는 네.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감염 위험도 많이 낮다고 하니까 만약에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자주 주사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맞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질문들도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김정환님께서는 한국에서 네. 베스큘러 설저리 전망은 어떤지 솔직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전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완전 현대의학, 제 경력이 아주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선생님 의견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까지의 외과 의사들은, 뭔가를 떼는 의사들이었어요. 내 몸에서. 암 같은 것을 덜어내고, 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향후에 어떻게 살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단 떼고 살리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혈관외과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환자분들이 사시면서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까? 좀 더 재활 쪽에 더 가깝다고 하나요? 예방 쪽에 가깝다고 하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일반적인 외과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반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어떨 땐 보면 약간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의학이라는 게 이게 암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약물이나 어떤 새로운 진료법,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외과 의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혈관외과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러면 아주 전망이 좋은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대생 아니신가 싶은데요. 그러게요. 그쵸? 바스큘러 서저리라고 표현을 하시는 사람 없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느 과를 가야 할지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뭐 의료 같아요. 네, 요즘에 혈관외과 지원하시는 분 많이 계신가요? 많습니다. 진짜요? 네, 원래 선생님 지원하실 때는 비율이 어떠셨어요? 비율이 저희가 비교했을 때. 그렇죠. 저희가 혈관외과 한 해에 외과 의사가 150명이 채 안 나와요. 정말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런 것도 100분 조금 아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외과 의사가 엄청 작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혈관외과 하시는 분이 한 해에 손꼽혔죠. 저희 때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경쟁인 병원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선생님 병원에서도 이제 레지던트 분 오실 때 경쟁 저희 외과 자체는 경쟁이 조금 루스하지만 외과를 마치고 세부 전공이라고 하죠. 그쵸. 혈관외과를 선택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네, 제가 2015년도에 한번 미국에 UCL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혈관외과, 미국에 있는 혈관외과 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같이 유색 인종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말은 미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혈관외과라는 거는 항상 최첨단하고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들 혈관에 있으니까 당연히 팽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아주 좋은 정보네요. 그렇죠. 네, 진짜 선생님 설명 들어보면 정말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의대생 분이시라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동환참치님께서는 마른 사람이 더 피 뽑기 좋나요? 해주셨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살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보통 젊은 남자분들이 제일 좋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른 사람이 피가 뽑기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랐는데 혈관 아예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반전. 예, 그런 분들은 정말 혈관 접근 없으면은 병원에 다니기 힘드신 분들이죠.
살을 찌우셔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살도 찌고 운동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스트님께서는 혈관외과는 심혈관 질환도 함께 다루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쵸. 심혈관, 심자가 들어가면은 저희가 요즘 좀 분리를 조금 합니다. 심장 쪽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은 심장에 있는 혈관, 심장 근처에 있는 혈관은 흉부외과 영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양윤게장 쿠프님은 가끔 머리, 얼굴 오른쪽 부분만 약간 이쪽 부분만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나는데 혹시 이게 혈관 문제일 수도 있나요? 약간은 몇 단계 꼬아서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요. 네. 대다수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과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혈관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네, 조금 다행입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네. 예. 은경정님께서 교수님 귀여우세요. 히히 해주셨어요. 저희 와이프 같은데요?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랑 나랑은 질문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혈관에 좋은 영양제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거 아주 많이 봤죠, 제가. 그러니까요. 네, 질문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영양제? 선생님도 혹시 영양제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방하는 영양제는 특별하게 없을 것 같고요. 네. 보통 오메가3라든지 이 약간 유행이 있어요. 맞아요. 요즘은 또 크릴 오일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 오메가3 성분, 리놀레익 에이시드 이런 것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만약에 스타틴이라고 하는 네. 그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제일 영양제라고 추천을 합니다. 오히려 약물이요? 네. 네. 영양제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자체가 혈관벽을 좀 안정화를 시켜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네. 그럼 예방 차원에서 그 약물을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근데 젊은 사람이 복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는 중년 남성이다, 노년 남성이다 이러면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 복용하셔도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그 혈관에 좋은 운동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운동이 특히 좋은지. 특별하게 혈관에 딱 맞춰서 좋은 운동은 없는데요. 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표피 정맥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말한 이런 손에 악이 지는 운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좋은 좋은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예, 항상 적당한 게 좋잖아요. 예. 너무 과하면 안 좋죠.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편안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오늘 오행진 교수님과 함께 이제 픽9, 혈관 접근 중에서 픽9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의 사모님께 네. 사랑의 메시지 전달하고 방송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시청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거 잘 선생님, 못하는데. 그거는 편견이에요. 변명. 방금 하셨어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다음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많은 방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방송들도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